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긴장감이 넘치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와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과 동시에 그 다음 날은 미국의 FOMC 회의 이벤트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는 지난번처럼 또 내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58%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학습 효과 때문이죠. 지난 10월 달부터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계속 상승이 나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도 오르겠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전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미국 증시와 똑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는 전날 다우와 나스닥이 크게 상승이 나왔어도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며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야지 오늘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 모두 이렇게 1%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다우와 나스닥이 1%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와도 예전처럼 크게 막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전날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갭이 뜨는 척 하다가 하락을 하거나 혹은 보합 수준으로 다우와 나스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국 증시가 개장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 중이었지만,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과 다르게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서 빠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아침에 갭은 크게 안 뜨지만 보합 내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려주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가정법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와야지 저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2%가 오른 7.3%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수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미국 증시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고 한국 증시도 내일 상승이 나와도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또 발표가 되고 16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막 내일 급등이 나오면서 막 14,000이라던가 이런 데서 막 와리가리 치면서 꼬신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CPI 지수 때문에 크게 계속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번에는 경기 침체의 이유로 오히려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2022년 1월 5일 이 고점 대비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2%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정도의 조정이 나왔지만 다우보다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3만이 깨지면서 조금 더 조정을 줘야지 그나마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다고 보지, 여기서 또 올라가고 신고점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도중에 주식시장이 신고가 갱신, 파월 연준의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둔화되거나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속화가 기정사실한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실적도 둔화되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지난번 여기 고점을 뚫는 척 보여주고 꼬신 다음에 이렇게 빼버리는 게 오히려 정답일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CPI 지수가 발표되고 이렇게 올랐으면은 세 번째는 함정을 치고 빼는 경우도 생각을 해두셔야죠. 아니, 증권사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1800 간다고 해놓더니 코스피가 다시 2500으로 올라가니까 내년 전망치를 어떻게 내놨습니까? 한국 코스피 다시 뭐 2800, 뭐 2900 이렇게 간다고 하고 2000 밑으로 빠질 거 예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국 지수가 내려가면서 이 밑에 저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거 2100이 깨지는 게 아니라 2000 그냥 깨진다고 봅니다. 아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10월 초부터서 이렇게 쇼커버링 치면서 한국 증시를 7조 5천억을 매수했지만 12월 들어서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대량 매도를 보여주면서 벌써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와 3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직전까지는 이렇게 6만원대를 유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선물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패대기 치면서 6만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4일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텼으니까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는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마이너스 5%, 그 다음날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날에 또 마이너스 2%,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1%가 빠지면서 한국의 코스피가 2400을 가는 거를 저지시켰죠. 특히 미국의 테슬라가 연일 하락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저렇게 오히려 신고가 근처까지 가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어제도 이렇게 마이너스 6.2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보통 미국의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 테슬라와 구글, 애플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큰 이슈 덕분에 저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이 나와도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는 옛날과 다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모든 언론 매체가 지금은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CEO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개발진 해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져서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부자 랭킹 1위였던 일론 머스크가 2위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서 전기차주들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수를 해도 반대편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저런 대형주 주식이 내릴 때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품절주 같은 공구음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왔는데, 공구음원처럼 최근에 지수가 내리는데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개잡주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된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한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라던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호가라던가 두 호가라던가 어떻게든 다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공구음원 같은 개잡주는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장이 안 좋으니까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2연상을 가고 3연상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또 한 번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마이너스 11.5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공구음원처럼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72%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주식, 그리고 품절주 같은 걸 매도하다가는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일 때 본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해봤자 여러분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크게 불리고 그 다음날 홀딩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보는 이런 자리인데, 매매할 종목도 별로 없는데 손조로 복귀해야 되겠다 하면서 무리하게 저런 종목에 들어가다가 손실을 보는 종목이 많습니다. 자,
지금은 핑거스토리라던가 혹은 공구먼 같은 주식이 가니까 다른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방 VA까지는 따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G2파워, 원전주라던가 양지사 이런 애들 상방 VA 간 거 보셨나요? 이게 여러분 뭐야, 오늘 상방 VA 양지사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이빙하고 내려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방 VA 찍으면서 14%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다이빙.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상방 VA를 찍고 이렇게 다 빼버렸잖아요. 종가가 얼마입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내고 이렇게 플러스 8%. 빅스토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방 VA를 찍고 이렇게 다시 빼버리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찌라시 뜨면서 상승이 나와도 상한가를 가를 확률은 상당히 적고, 상방 VI를 통과해도 그냥 반토막 내거나 혹은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돼요. 아니 여러분, 진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능으로. 그분이 와,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죠? 이거 이현상 간다 하면서 갑자기 이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폭락했어. 그래서 손절 하나 봤더니 그 다음날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좋다 하더니 그 다음날 또 폭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일주일 만에 예수금 1억이 마이너스 7천이 됐어요. 마이너스 7천. 자기 자산이 일주일 만에 70%가 날라갔어. 거기다가 저런 개잡주 말고 코스피 대형주를 해야 되겠다면서 갑자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사는 걸 봤는데, 아니 여러분, 이 지난 고점이 있으면 지난 고점을 뚫나 안 뚫나 나중에 확인하고 사도 되는데, 야 어떻게 여기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 과감하게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거를 보고 역시 마이너스 70%는 그냥 찍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잠깐 대충 봐가지고 뭘 했는지 몰랐는데 이번엔 자세히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 테마가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살만 방문이다 보다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이렇게 올리더니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내립니다.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전환사채를 무자비하게 발행을 하고 있죠. 아니 이게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환사채가 나오는데 이거 아무리 수급 많이 들어와도 주가가 오르기 힘듭니다. 아니 여러분,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상방 VL을 찍어봤자 못 던져요. 지금 뭐 밑에 받쳐주는 호가가 뭐 3주, 11주, 8주 뭐 요렇게 3,000원, 4,000원 밖에 없는데 이런 거 막 12%, 20% 올라봤자 어떻게 던져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중국에서 감기약을 사재기 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를 흘리면서 오늘도 무슨 화일약품, 경보약품, 한국 유니온제약 뭐 이런 애들 올리는데 그냥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국제약품 보세요. 상한가 띄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25%까지 올린 다음에 플러스 11%로 마감. 그런데 보시면은 상방 VI 두 번째 찍자마자 이렇게 또로로로 상한가 보낼 것처럼 하면서 그냥 확 빼고 내렸는데, 이런 테마는 지금 CPI 지수를 발표하기 전에 잠깐 해먹는 하루 이틀짜리 테마입니다. 국제약품 말고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1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4%. 샤페론 이런 애들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빵 뛰었지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터지면서 하루 이틀만 급등을 시켜놓고 그 뒤로 쫄쫄이로 빠지는 그런 장이에요. 위니아 상한가 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시작하자마자 투현상을 가는 척 보여주고 다 뺐죠. 근데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은 요만큼, 위에서 털 때는 거래량이 3배 이상,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빼고 그 다음날에도 빼고 그 다음날에 빼고 사람들을 공포로 질리게 하고 다시 급등을 시켰지만, 자 지금 위니아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면서 내일도 기대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부터서는 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은 할 거 없는데 괜히 아침에 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하나 둘씩 클릭하면서 빨려 들어가지도 말고 대주거래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에 공매도 쳤다가도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하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상장 폐지를 하지 말라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했다가 한 번 더 하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이렇게 떡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 반등이 나온 이유는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코인 7만 1000개를 속아가면서 코인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 120억 원 한치나 코인을 매수한다고? 위메이드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바보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돼서 지금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거래를 재개할 예정인데 이렇게 자사주 코인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위믹스 코인이 펌핑이 나오겠죠. 코인 펌핑 시키려고 이렇게 쇼를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도 저 뉴스가 나오고 위믹스 코인이 이렇게 펌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요 고점에서 전부 다 팔아치워가지고 코인이 떡락을 했잖아요. 고점에선 지네가 팔아치워서 시세 차익을 챙기고 밑에서 상장 폐지되려고 하니까 다시 120억 재매수. 얘네가 이쪽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2천억이 넘는데 120억 썼다고 여러분들 좋아하면 안 되죠. 특히 위메이드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 갖다가 시그니엘에 입주를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법인 숙소를 시그니엘을 잡았어. 120억 원짜리. 그것도 전세로. 전세인데 중요한 게 뭐다? 현금 일시불 납금. 근데 여러분들이 위메이드에다 공매도를 잘못 때렸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데서 쇼커버링 맞고 반대매매. 요런 데서 쇼커버링 맞고 반대매매. 분명히 저게 그지 같은 찌라시인지는 아는데 일단 저런 찌라시에도 반등이 나오면서 공매도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장들 보시면은 막 10% 20%를 갑자기 빵빵 띄워요. 자, 카스 오늘 23%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9% 마감. 비트컴퓨터 얘도 상방 VI 찍고 다시 이렇게 고점에서 반토막 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공매도가 됐다? 그러면 괜히 공매도 요런 데서 빠질 줄 알고 잘못 쳤다가 이틀 만에 그냥 큰 손실 보고 끝납니다. 요런 애들은 한번 이렇게 오를 때마다 20%씩 오르는데 그냥 한번 올랐을 때 빠질 거보다는 올라가지고 상한가 갈까봐 요런 데서 쇼커버링 해가지고 상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매도가 됐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부분 공매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일반인 분들은 공매도를 칠 수 없고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수 있지만 보시면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안 칩니다. 이런 거 뭐 수량 6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10% 20% 오르는 종목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69,000원까지 꼬신 다음에 요렇게 패대기 치면서 종가는 68,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렇게 7만원을 돌파시켜 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7만원 근처만 가면 밀어버리는 아주 N극과 S극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번 3250원까지 올려놓고 그 뒤로 그냥 쭉 뺐다가 다시 한번 29,000원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CPI 지수 때문에 아침에 갭이 뜬다? 그럼 오늘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번처럼 다시 고점에서 던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들어오라고 최근 3일 동안은 공매도를 그렇게 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이거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대차 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 3위에 랭크가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지금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내일 막 3만원 넘고 시작할 것 같고 막 내일 전고 좀 뚫을 것 같아. 하지만 매수 주체가 이렇게 JP 모간과 단타에 대한 금융투자가 4일 연속 매수.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날과 요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고 수급이 어때요, 여러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 근데 정말 이상하죠. 저렇게 외국인 기관이 1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을 때 요렇게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난번과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10%도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플러스 3.57%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란 기관이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래서 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엔 주가가 빠지면은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팔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카오뱅크는 종가에 말아 올려요. 종가에. 계속 종가 부분에서만 말아 올려. 이게 수급이 아침에 전날에 매수했던 금액만큼 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지네가 다시 죽고 거기다가 쇼커버링을 해가지고 그냥 주가를 공짜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 샀던 물량을 아침에 던지고, 그리고 공매도 쳤던 물량을 다시 상한해서 주가로 올리면서 대차장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막 상한 종목 1위에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내일 갭이 뜨면은 제일로 무서울 거예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대차장고 감소와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4일 연속 매수 요런 거 보고 들어왔다가, 지난번 CPI 발표 이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또 급등 나오겠지. 아침에 시초가부터 매수하다가 내일 뒤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대차거래 감소 상위 종목에 카카오뱅크가 있지만 대차거래 상위 체결 종목에도 카카오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 6만전자 찍고 대차장고 감소 상위 종목 2위에 있었지만 삼성전자 6만전자 찍고 다시 5만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옵션 만기일날 대거 매도. 하지만 62,000원 근처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막 매수했던 거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행보계로 돌리고 6만원에 가면은 외국인 기관이 다시 사겠지 하면서 어리석게 6만원 초반대에 들어왔다가 물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지수를 못 따라가는 종목들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2200 근처에서 2400 근처까지 왔다가 요만큼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바닥을 찍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신저가를 한 번 더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CPI 지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남들 다 오를 때도 내린 종목이 만약에 CPI 지수가 내일 좀 잘못 나와서 지수까지 내려봐봐. 그럼 얘네들은 더 안 빠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12월 달에 매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잠깐 카카오뱅크 공매도 잠깐 때린 거 빼고는 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종목 건드린 게 없어요. 뭐 할 거야 오늘 이런 날에. 저는 카카오뱅크가 내일 빠질 것 같아도 공매도를 안 쳤어요. 왜 안 쳤을까? CPI 지수 잘못 나와가지고 얘가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CPI 지수가 잘 나와가지고 얘가 갭상승으로 시작해봐.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인데 굳이 오늘 공매도를 쳐? 내일 아침에 갭 뜬 다음에 공매도 치면 되지? 삼성전자를 진짜 62,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CPI 지수가 잘 나오면은 갭이 뜨고 시작한다? 그럼 탈출을 해야지. 뭐 지금 추매해가지고 나와볼까 이런 거 잘못하다가 진짜 끝장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도 그러지만 싼 게 비지떡이에요. 주가가 내리면은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싼 건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예로 내가 여기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나 했었죠. 나는 지금 외장하드를 20개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 유튜브 백업안이라고 지금 써가지고 하드 용량이 부족하다. 지금 50기가 남았는데 새 하드를 사지 않는 한 영상 못 만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네이션으로 후원을 약 한 65,000원, 7만원 정도 했을 거야. 세금 띄면 56,000원. 그런데 외장하드 가격이 약 30만원 정도야. 그런데 뭐 영상 아무리 만들어봤자 영상 하나에 2,000원, 3,000원, 5,000원인데 요 조회수에 요 수익 갖다가는 뭐 외장 하나 사려면은 한 두세 달 걸려. 근데 여러분, 내가 당근마켓을 찾아보니까 외장 하드가 전부 다 10만 원이 넘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이 넘는 하드를 단돈 8만 원에 판대. 응? 그럼 여러분들은 저런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땡 잡았네? 아싸! 하고 그냥 살 거야? 아니지. 왜 정가보다 싸게 팔지? 중고로 팔아도 다른 데서는 다 10만 원 넘게 부르는데 저 사람은 왜 8만 원에 팔까? 그럼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첫 번째 날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못 만난대요. 이러면서 저는 혹시 택배 거래를 유도하면 사기꾼으로 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그 다음날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날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제가 사온 하드는 과연 이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가보다 정말 싸게 팔고 있는 하드였는데. 정답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의심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일단 여러분 제가 받은 하드는 컴퓨터에 꽂으니까 인식은 잘 됐어요. 근데 하드 용량이 풀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의심을 했죠. 이 판매자가 남자니까 같은 동성끼리 상부상조하면서 강호의 도리로 야동이라도 꽉 채워서 보내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하드 자체가 랜섬웨어에 걸렸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포맷을 했고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안 쓰는 노트북을 통해서 하드를 포맷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여러분 싼 거든 뭐든 다 의심을 해야 돼. 이 카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고작 이거 3% 올리고 끝나고 3만 원 충분히 넘길 수 있는데도 2만 9천 원에서 마무리한다? 와, 그럼 이거 내일 던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아침에 갭 띄우고 던지겠구나. 요렇게 생각한 게 낫지. 얘가 이제부터서 뭐 쇼커버링이 나와서 여기 예전 뭐 9만 원대로 간다? 말도 안 되죠. 얘는 많이 올라와봤자 3만 9천 원. 공모가 수준밖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봤자 먹을 구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시 제로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와리가리 치면서 옛날에 썼던 전법 코스피 1800에서 매수하고 2000 이상에서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놀았던 것처럼 여기 뭐 2000 밑으로 막 내려오거나 2200 요런 데 근처 오면은 매수했다가 한 달 정도 반등 나오면은 팔고 한 달 잠수 타고 한 달 또 반등 나오면은 사고 뭐 요런 식으로 히트앤런이 한국 증시에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증권사에서 말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순 엉터리죠. 왜냐하면은 이 새끼들은 뭐 2000 초반에서 2000 후반이면은 1000포인트 차이야. 1000포인트 차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1000포인트 차이는 개나 소나 다 말할 수 있지. 저런 이야기 듣고 뭐 코스피 2900 간다 3000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 타서 버텨보자 요런 생각하다가 여러분 진짜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했던 요런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죠. CPI 지수가 잘 나와서 금리 인상이 더 확실시되고 또 우리나라 지수가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 이때는 그럼 아까와 반대예요. 감기약 주식이라던가 제약바이오가 아침에 막 상승으로 시작하고 전날 상한가 같은 종목이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약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 2주 안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또 다우와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연상, 3연상 이런 종목들 막 따라 들어가가지고 고점에서 물려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막 30%, 40% 이렇게 때려맞는 불상사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야 중앙기에네. 상한가 보내고 점상 보내놓고 요렇게 고점에서 뺐는데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43%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간 거래량보다 요렇게 고점에서 뺐을 때 거래량이 더 많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주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토토를 하세요. 자, 오늘 아르헨티나하고 크로아티아 4강이 있고 모로코하고 프랑스 4강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르헨티나랑 크로아티아가 붙으면은 크로아티아가 결승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딱 한국처럼 4강까지만 가고 북산 앤디 딱 4강에서 힘을 다 써가지고 그냥 프랑스에 어이없이 패배. 프랑스하고 결승에서 크로아티아하고 붙는 거를 저는 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축구 봐야 돼서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전에 영상 인코딩 눌러놓으면은 이거 인코딩 되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고 축구 시작하기 전에 업로드를 해야 되겠네요. 다우하고 나스닥 개장 안 했는데 어떻게 될까? 내일 진짜 뭐 박살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CPI 발표한 다음에 내일 또 막 떨어질까? 벌써 두근두근하지만 일단 축구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